우리가 브론즈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왜 브론즈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선뜻 말이 안 나오죠. 브론즈 구조가 왜 중요하냐, 세레그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때 서현수 기자님 선뜻 이걸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때, 돈을 한 줄기로 쭉 가면 나한테 돈이 안 되는데, 세 줄로 안정적으로 가면서 돈은 제일 많이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브론즈 구조죠. 김광석님 전설에서 산발이라고 혹시 아세요? 산발이? 네. 네, 산발이가 뭐예요? 트랜스미션. 가장 모든 저거를 그 안정적으로 앉혀놓은 선발이에요. 무거운 거를 올려놨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지게도 산발이고 네. 모든 게 산발이죠. 이게 그 트랜스미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 이게 세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지형에서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게가 그래서 산발이거든. 어떠한 지형이 어떠한 모양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구조를 내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안정이라는 소리가 지금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수입도 되고 그리고 큰 성적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브론즈 구조를 계속 강조를 해왔고 저도 이제 사업 설명을 가르칠 때 계속 세 라인으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브론즈 구조가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브론즈 구조의 중요성, 세 레그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중요성을 볼 때 첫 번째는요. 지금 서현수 리더가 얘기한 대로 수입의 측면, 수입 측면의 강화예요. 한 레그만 돼 있다. 가령 전봉현 리더님께서 한 레그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전봉현의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 설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레그만 있으면 스폰서여도 수입이 없어요. 그죠? 김광일사님이 한 레그만 있다 그러면 김광일사님이 사용하신 제품에 대한 해당 퍼센트만 받게 돼요. 근데 세 레그가 있다는 소리는요. 내 것뿐이 아니라 나 혼자뿐이 아니라 제가 해드린 것뿐이 아니라 다른 레그가 있다는 소리죠. 그게 되면서 수입이 더 강화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넘어서서 브론즈 빌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 6% 레그 3개. 6% 레그 3개라는 소리는요. 그냥 6%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광일 사장님 6% 정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소비자 몇 명이면 될까요? 6%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이은하 사장님 6%면 일반적인 소비자 몇 명이면 될까요? 6%요? 네. 30명, 20명? 네? 일반적인 소비자. 6%. 아, 6% 죄송합니다. 9%. 3명에서 10명. 아니, 10명은 돼야죠. 6%는. 아니야. 10명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6%는. 네, 연령까지 필요 없어요. 네네. 10명까지 네.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9%로 들었어요. 일반적인 소비자 기준으로 10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사업을 해보고 싶어,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스몰 파트너,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6%. 파트너요? 같이 하시는 네, 스몰 비즈니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사람 3명은 있어야죠. 3명. 네네. 서현수 의원님 몇 명이면 될까요, 이거? 2-3명. 두세 명. 전사면 사장님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에서 둘이면 네, 충분합니다. 하나에서 그리고 충분해요. 네. 내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개인 네. PB가 120만 원 나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주위에 내가 말을 하면서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회원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 그러니까 파트너인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한 거가 6%야. 그걸 소비자를 만들면은요, 한 100명 있어야 되는 거고, 10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한 레그당 파트너가 한 명이거나 소비자가 한 100명이거나, 이렇게 되면 브론즈 빌더가 가능해지는 거야, 세 레그면. 그럼 100만 원 순식간에 나와요. 자, 1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은요, 쉬운 거 아닌데, 전사면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영인 사장님 한 달에 얼마 버실까? 저요? 이영인 사장님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영임 사장님 한 달에 한 70에 5, 60에서 70? 연금 빼고 네. 50에 5분은 70. 못 벌어요. 사장님이 도와주는 거 빼면요. 내가 도와주는 거 빼고 저기 한 50에서 60 정도는 못 버셔요. 50에서 60이요? 그럼 엄청 많이 버는 건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음. 꽃가루 판매를 하면서 아니, 어떤 그거 데는 말고. 그거 판매 말고. 말고 예, 예, 예. 그거 말고는 한 30에서 40 정도뿐이 안 돼요. 예, 3, 40만 원. 예, 자, 한 달에 하나 3, 40만 원 수입이 이게 무슨 수입인지 아세요? 예, 저기 파지 팔아가지고 그거 했는데 뭐 하루 돈 10,000원도 못 벌 때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도와주는 거 빼면 10,000원도 안 되죠. 예, 예, 10,000원도 10,000원도 안 되는 수입이야. 자, 예. 이거 브론즈 빌더를 하셨을 때 30%의 수입이요. 사실은 웬만한 아주머니들 한 달 파지 값이에요. 그냥 100만 원 나와버린다고. 자, 이거를 만들어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레그에 스몰 비즈니스 하는 파트너 거나 한 레그에 한 대명 정도의 소비자 그룹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달 동안 파지 죽은 값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리고 나는 수입이 100만 원 되는 거야. 결코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있어요.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브론즈 구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뭘까지 갈 수 있죠? 브론즈 구조가 돼서 그냥 쉽게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 그 다음에 내 파트너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가면서 내가 브론즈 빌더가 돼. 그리고 실제로 내 파트너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 자, 그러면 내가 최소한 몇 퍼센트 갈 것 같아요? 15%가 아니야, 그건. 18%를 가버려요. 내 파트너 세 레그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가버리면. 그러면은 내 파트너들이 브론즈 빌더를 도전할 때 내가 무슨 편이 되죠? PT. 내 파트너들이 브론즈 빌더를 도전할 때 나는 SP가 가버려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갈 것 같냐고. 내 파트너들이 브론즈 빌더가 되면 내가 SP가 그냥 갈 것 같냐고. 1000일 것 같냐고요. 1000이 아니야. 1500 가버려요. 그럼 한 달 봉사 300 쳐버려요. 300. 내가 혼자 열심히 이구지구 팔아가지고 1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내 파트너 짓밟아가지고 내가 갱신이 200만 원 버는 SP가 아니라 내 파트너를 브론즈 빌더를 만들면서 가면은요. 난 300 가버려 거의. 1500만 PB 이상 가버리니까. 뭘로 가고 싶냐고요. 나 혼자 팔아서? 아니면 파트너들이 돈 벌게 하면서 나도 같이 벌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1500만, 2000만 가버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한 달 그 보너스보다 많아져요. 2000만 치면 2000만 근처까지 가잖아요. 24%야. 거기다가 루비까지 때리는 순간에는요. 26%예요. 솔직히 내 한 달 보너스보다 많아져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갈 때 SOP라고 하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또 골든팩, 에너지팩, 이번에 나온 데일리 플러스팩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요. 매출이 훨씬 더 쉬워져요. 특히나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활용하면요.
이중으로 혜택이 좋아져요. 저는 오늘도 예약을 받았어요. 다음 달에 회원가입을 해서 골든팩과 에너지팩을 주문하겠다. 이번 달에는 병원에서 안 되는데 제가 먼저 연락 왔어요. 지난 2월 달에 나랑 처음 연이된 사람이에요. 주위에서 너무 괴롭혀서 안 되겠대. 나한테 가입하겠대.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에너지팩하고 골든팩을 뭘 설명하는데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 이름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얼마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꾸준히 먹으면 좋다는 소리네. 맞죠? 어차피 이런 걸 꾸준히 먹는 거잖아요. 그럼 혜택이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전화했어요. 그것도. 그럼 회원가입해야지. 자, 근데 주위에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집에 가봤을 때 정수기, 청정기 다 있었거든요. 다 나한테 거 아니야. 근데 주위에서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연락이 나한테 왔겠냐고요. 그리고 나한테 SP를 처음 들은 거잖아. 스마트 오더의 혜택에 대해서 나한테 처음 들은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의 폭풍 성장이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각 한 명의 파트너를 못 만들어서 지금 애걸복걸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은하 사장님. 네. 이은하 사장님이 지금 한 레그에 파트너가 있으세요. 네, 네, 기분이 좋으시죠? 네. 네, 한편으로 똥구멍 찔리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새 레그가 그런다고. 아, 지진 날 것 같아요. 지진 날 것 같죠? 네. 한 레그도 지금 솔직히 막 찔리는데 새 레그는 어떨 것 같나요? 없었던 말인데, 스토님, 요만큼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 응.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했던 것처럼 파트너를 키워봐야 스폰서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레그도 그러는데 새 레그는 어떨 것 같냐고요. 새 레그를 키워낸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수 미더님, 네, 애 키워봤죠? 안 네. 했어, 빨라. 전봉렬 사장님, 네.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아들 새 키우는 기분일 것 같아. 전사면 사장님, 애기 키워보셨고 김관현 다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키울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김광희 사장님 자제분이 몇 명이죠? 네, 4명. 몇 살 터울이세요? 3년, 2년. 3년, 2년. 응. 자, 3년, 2년 터울인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사장님. 그때는 젊으셨어요. 첫 애 낳을 때는 뭣도 모르다가 둘째, 셋째 낳을 때 좀 정신이 없었죠. 큰 놈 울고, 둘째 놈 울고, 작은 놈 젖 먹여야 되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 4명을 한꺼번에 낳았다고. 어떨까요? 키우는 동안에. 정원 사장님, 서현숙 혼자 못 기자님, 키워요. 서현수님, 승현이랑 혜원이랑 둘을 한꺼번에 했다고 가정해봐. 혼자 못 키워요. 혼자 못 키워. 둘인데 꼴랑? 혼자 못 키워요. 하나 울면 하나 따라오라 가지고 혼자 못 키워요. 이은하 사장님, 둘이잖아요, 아들. 네네네. 아들 둘인데 터울이 몇 년이죠? 2년이요. 2년. 처음에 하나 키울 때 뭣도 모르다가 둘째 키울 때 둘째 키울 때 첫째가 3살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힘들지 않았어요? 18개월 차이 나요. 네. 뭘 그렇게 급해가지고 빨리 났어. 죄송합니다. 그 18개월 차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둘을 한꺼번에 키운다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요. 아,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그 네. 둘을 한꺼번에 키운 다음에 한 5년, 아니 10년쯤 있다가 뭐 빠른가? 지금 하나 다시 만들어. 그러면은 걔 키우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되죠. 지금 왜? 나를 보고 있는 거기 큰 아들 말고 이게요.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자기 실력이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만약에 서현숙 리더한테 둘을 한꺼번에 키워라고 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원사님 표현대로 또라이냐라고 할 수 있어. 나라 그러면. 실제로 나와보면은요. 더 잘 네, 더 잘 키워. 음. 내 파트너를 키워낼 때 실력이 늘어나요. 물론 지금에 와가지고 이은하 리더님한테 아기를 낳으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체력이 안 되지, 체력이. 이제 손주가 와서 재롱을 부려도 빨리 가라 그럴 판인데 나라 그러면은요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아까 서현숙 리더가 이야기한 대로 혼자 안 돼. 근데 그때 그렇게 한꺼번에 키워본 경험 때문에 내 손녀 볼 때는 어떠냐고요. 수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파트너를 한 렉을 키울 때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2개나 3개를 한꺼번에 키워야 내가 편해요. 어차피 18개월 차이 두고 키우나 3년 차이 두고 키우나 똑같이 힘들어. 근데 힘든 맞아. 기간이 3년이 힘들 거가 18개월이 추가된 거잖아. 만약에 5년 터울이면은요 3년 힘들었다가 또 3년 또 힘든 거야. 왜 그 짓 하냐고. 한꺼번에 나서 키우고 말지 그냥. 어차피 힘든 거. 그죠? 그래서 파트너를 한 번에 최대한 빨리 모아서 빨리 키워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 실력이 빨리 늘어나요.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키워낼 거냐 이거를 해야 돼. 근데 키워낼 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기다린다. 최근에 그 복방유관가 뭔가에 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 뭔지 모르겠어. 김나영인가 누군가가 여자애가 남자애 둘을 혼자 키우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유리 멘탈이야. 유리 멘탈. 맨날 삐져. 맨날 삐지는 걸 보면서요. 걔 하는 말에 도대체 왜 삐졌나 기다려보고 걔한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나 같으면 야 꺼져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세력에 그게 다 필요하다. 지금 전사면 사님, 김광희 사님 레그 다르세요. 이은하 사님, 서현 사님 레그 다르세요. 근데 각각의 이야기를요. 저는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요. 저대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부딪힘도 없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해가면서 누가 가장 실력이 좋아지겠냐고요. 스폰서님. 네, 저예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3레그 이상의 파트너 라인을 만드셔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저의 실력.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저의 실력부터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 어떤 실력? 저의 실력이요? 제품에 대한 거, STP에 대한 거, 사업 설명에 대한 거. 전사면 사장님, 네. 네, 실력을 키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제품의 중요성과 소비자와의 유대관계를 확실하게 해야겠죠. 예, 유대관계. 지금 이은하 사님의 얘기나 전사면 얘기나 이 두 얘기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맞죠? 그게 가장 상식이에요. 가장 상식.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아메에서 없어요. 아메가 되게 웃기는 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거는요. 내가 평소에 안 해본 거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려워. 근데 되게 쉬운 거 뭐냐면요. 새로운 게 없어. 항상 똑같아. 그럼 그게 얼마나 익숙해지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전문가가 되거나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트를 오픈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마트를 오픈했어. 내가 마트를 오픈했는데 내 마트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옆집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겠냐고요. 안 먹죠. 지금 내 마트에 장사를 해야 되고 내 마트에 저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옆집 마트에 가가지고 당신은 얼마나 넣어? 당신의 매출은 얼마야?
이거 물어보게 생겼냐고요. 그렇죠? 내 마트에서 얼마큼이 나가고 얼마큼이 남고 고정 비용이 뭐고 어떻게 아낄 것이며 이런 걸 고민할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내 마트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오고 싶게 만들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손님이 들어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러고 말 거냐고. 인사 습관 되게 중요해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 안 돼. 근데 우리 아마 볼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거예요. 가고 싶든가요, 그게? 그러면은 본천만차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갔는데 뭔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안 줘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그게 진짜 미묘한 차이거든요. 내가 마트를 오픈했다면 첫 번째로요. 제품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 돼. 마트라면은요. 그 제품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손님이 와서 물어봐. 저기요 그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요. 예, 그거는 저쪽 칸에 어디쯤에 있어요? 라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찾죠. 손님이 왔어요. 뭐 어디 있어요? 몰라요? 찾아봐요. 라고 한다고 가정해봐요. 거기 있을게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급해서 정말 제가 뒤져서 사갔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시 오고 싶을까요? 한 사람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당한 사람이요. 주위에 다 소문내요. 어떻게 소문내요? 그 집에 가지 마. 두 번째가 기회를 알리기 위해서 쉬운 용어로 반드시 STP를 해야 돼요. 쉬운 용어로. 내 수익성을 내가 알아야 돼. 내 수익성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권할 거 아니에요. 내 수익성도 몰라. 내가 설명할 줄도 몰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권할 거냐고.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들을 사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머리 빈 사람. 사기 당하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기 당하는 사람 머리 비었는데 마케팅을 다른 사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머리 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달 안 돼요. 내가 머리를 채우지 않고 내 말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 머리에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 다음에 전사면 사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미소를 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줬을 때 누군가 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은하 사장님이나 전사면 사장님이나 전봉현 사장님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전사면 사장님 잘 퍼주시잖아요. 전봉현 사장님 잘 퍼주시고 이은하 사장님 잘 퍼주시죠.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잘 퍼주는 사람이 정말 잘 살거나 정말 못 살아요. 뒤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중간은 살아. 못 살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아. 그냥 먹고는 살아. 근데 퍼주는 사람은요. 먹고 못 살거나 잘 살아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give and take라고 했잖아요. 내가 줄 때 전사면 사님, 전봉현 사님, 이은하 사님의 세 분의 공통점 잘 준다? 계산 안 한다거든. 일단 그건 셋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잘 줬으면은요,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잘 주고 잘 받는 사람은요, 부자 돼요. 돈 벌어요. 근데 잘 주고 주기만 하면 바보고요. 잘 주고 잘 못 받으면 내가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잘 받는 거 뭐냐고요. 내가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나 원래 없네. 그 생각을 해봐야지. 관찰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혹시라도 불편한 말이 있다면 무조건 입을 꼬매야 돼.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침묵이 뭐죠? 내가 살고 싶으면 침묵해야 돼요. 왜 공포영화 보면 이런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잡아먹히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지 혼자 노댕긴다. 그쵸? 공포영화인데 꼭 지 혼자 독단적으로 도댕겨. 첫 번째로 잡아먹혀 죽죠.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소리 지른다. 네, 소리 지른다. 그 입만 닫아도 살아게. 그죠? 맞네. 입 닫고 뭉쳐있으면 살아요. 그럼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 안전하다고요. 진짜 우리 입 닫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될 거에서요.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20만 PB를 쓰는 사람을 찾는 사람일까? 한번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20만 PB를 쓰는 사람을 찾는 사업일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만들어가는 사람.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음. 내가 내 지인에게 치약 하나를 권해보고 샴푸 하나를 권해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이 20만 PB 이상 쓴다. 자, 20만 PB라고 하면 가족이 바뀌면 20만 PB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20만 PB를 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자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드세요. 찾는 건 뭘 찾는 것이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은 찾는 거죠. 전단지도 접어는 것도 그거잖아요. 명함으로 딱 그런 거잖아요. 내 얼굴 아니면 딱 그거라고요. 찾는 과정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세분화시켜야 돼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이아몬드 되게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전사회 사장님 다이아몬드 된다 그러면 싫어요? 아니요. 김광희 사장님은? 아니요. 안 싫어요. 다들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고요. 일단 내가 플래티늄을 돼봐야 돼. 그리고 내 파트너는 플래티늄 될 수 있게 6넥을 알려주면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결론은. 그럼 내가 플래티늄이 되려면 내가 SP가 돼봐야 돼. SP가 되는 과정을 반복한 플래티늄이거든. 그리고 내가 SP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번 달에 신규 회원을 늘려보고 신규 소비자를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 하나 내가 지금 이번 달에 목표를 몇 명의 신규 회원을 만들어 볼 것이며 누구누구에게 치약을 권해볼 것이다. 이런 것도 다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먼 미래 20년 뒤가 아니야. 전사님 선생님 죄송한 얘기지만 50년 뒤에 사장님이 이 세상에 없어요. 좀 50년 뒤에 제가 100살이요. 100살. 거의. 그죠? 거의가 아니라 50년 뒤면 120살이죠. 자, 50년 뒤에 우주여행이 자유로워진대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게요? 그때까지 사실 거예요? 내가 70.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뒤에 내가 잡히지 않는 거 지금 다이아몬드가 잡히냐고.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럼 안 잡히는 거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요번 달 해야 될 거, 다음 달까지 해야 될 거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책을 15분 본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해본다. 누군가의 치약 고객을 만들어 본다. 요번 달에 회원을 몇 명 만들어 본다. 이런 것들. 그럼 회원을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쇼더 플랜을 해봐야 된다. 데모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 그게 작은 목표들이야. 이게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SP. 네, SP. 쌓여야 SP가 돼요. 그 다음에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지금 여기 오늘 안 들어와 있는데 점검 안 해가지고 저한테 몇 번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레그 점검 안 해서. 237만 PB에서 점검을 안 하네? 이러졌어요. 나 나쁜 놈이죠. 240만 PB 되면 보너스가 확 바뀌는데 그걸 점검을 안 하네? 말해줬더니
딴소리 나와. 그래서 말 안 했더니 또 딴소리 나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요. 저는 실제로요, 거의 매일 체크를 해요. 전 레그를 다 체크를 해요. 거의 매일. 내가 점검하고 그 안에서 내가 커뮤니티 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핸드폰 안에 있는 연락처가 엉켜가지고 PC로 정리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 누가 그걸 본 거야. 내 핸드폰 안에 몇 명 있는지 아시죠, 이현사님? 네. 몇 명 있어요? 아, 숫자가 1800명. 네. 그때 한 1400명쯤 있었어요. 늘어난 거야, 그 사이에 400명 정도가. 400명이 어떻게 늘어났겠냐고요. 지나가다 발 걸리면 아는 사람이잖아. 그 발 걸리는 사람을 왜 갖다 버리냐고요. 나 그렇게 늘어난 거야, 400명이. 근데 그 사람들을요, 전부 다 이름만 보고서는 분리가 다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럴 거 같냐고요. 안 그래요. 내 연락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 매방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어야지 알아요.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키가 되는 사람들이라도 보고 있어야 알아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될지 첫 번째 상식선으로 생각을 하자. 제품 알자,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 내가 마인드를 만들자. 그 생각을 전환하자. 목표를 세분화하자. 이게 해야 될 거야. 실제로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른대요. 김광희 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야구요? 네. 아, 옛날에는 보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취미 없어졌어요. 아, 옛날에 야구 좋아하셨으면은요, 타자가 막 5할 때 이렇게 치나요? 3할 때요. 3할 때예요? 네. 아, 일반적인 타자들이 3할 때 쳐요? 일반적인 거는 더 못 치지. 네, 3할 못 때 쳐요. 치면 3할 때 친다는 얘기는요, 정말 명타자들이죠. 예. 자, 2할 때하고 3할 때 연봉 차이 아세요? 박상 교사님? 배 이상 차이 나요. 예? 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배? 배? 그러면은 2할 때가 연봉이 2천만 원이면 3할 때는 4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르죠. 보통 일반적인 선수들이요, 2할 때랑 3할 때 차이가 20배예요. 연봉 차이 20배. 2배가 아니라. 한번 잘 찾아보세요. 2할 때는요, 2군 선수야. 3할 때랑 완전 달라요. 20배 차이 나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2할 때, 3할 때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10번 중에 10번 쳐서 2번 2번, 맞거나 10번 쳐서 3번 맞거나. 10번 중에 3번. 네. 10번 쳐서 2번 맞거나 10번 쳐서 3번 맞거나. 선생님이 그거지? 그렇죠. 그 얘기는 10번 치면은 7번 실패하거나 8번 실패하고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우리는요, 그 실패 말고 뭐를 본 거죠? 성공의 성공. 확률. 아니, 10번 쳐가지고 8번이 나갔나, 7번이 나갔나, 어차피 다 나간 거잖아. 근데 그 하나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고요. 그 조그만 1%의 차이가 10%그 차이가 승부를 갈라요. 그게 큰 거 같냐고요. 작아요, 그 차이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엇을 하고 있죠? 월 초에는 생각을 해요. 이번 달에는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싶어요라고 표현했어요. 월 중반쯤 가면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 빨리도 한다. 여기까지. 포기. 응? 월 중반쯤 가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목표를 낮추지, 이제. 월 말쯤 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한 다음 20일 달에 넘어가면. 사야겠어요. 다음 달에. 자, 그렇게 다음 달이라고 하면은요, 네, 평생 다음 달이에요. 평생 다음 달. 저는요, 아까 레그별로 체크한다고 했죠. 그거 말고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직도 여행업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도. 그거에 자유로워지려면요,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돼야 돼.
매달 여행자 체크예요. 또 있어요. 퍼스널 PB 체크예요. 매달 체크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PB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서현숙만 들어본 사람, 들어본 얘기예요. 이은원 사장님이건 전상현 사장님이건 전몽현 사장님이건 김강수님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뭐 하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평균을 내요. 그 평균이 안 되면 여행 점수가 날아가 버리니까 저 여행 점수 높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월말까지 12시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저 혼자예요. 얘기했잖아. 지지난달에도 월 마지막 날 하루 동안 내가 올린 PB만 혼자 100만 PB가 넘어간다니까? 그 뭐 하는 거냐고요. 전 마지막까지 확률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히팅률이 그렇게 좋을 것 같냐고요. 전화하면 다 사? 내가 말하면 다 가입해? 아니에요. 저는 횟수가 많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간절할 뿐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보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까? 김강희 사장님,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큰 성공을 이루었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답이 뭘까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뭐. 열심히. 또, 예. 서현수 리더님. 네?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큰 성공을 이룰까? 큰 성공을 이루냐고요? 나보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 부지런한 사람들. 부지런. 이현 사장님. 네. 나를 이기는 사람. 나를 이겨. 나랑 왜 내가 경쟁을 나를 해? 이기는. 그러니까 왜 싸워 나랑? 전사면 사장님은요? 네. 나보다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 분의 답이 비슷했어요, 다. 그죠?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네 분 답이 다 비슷했죠. 맞죠? 전봉현 사장님?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봐봐요. 나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아메에서 나보다 성공한 사람은요, 심플해요. 나보다 하기 귀찮은 거를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기 싫고 귀찮은 게 뭘까요? 거절받는 거, 데모하는 거, 제품 설명하는 거, 사업 설명하는 거, 들어먹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런 고민 없이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야, 그냥. 하기 싫은 걸. 아, 전화하기 싫어. 나가기 싫어. 이걸 더 많이 한 사람이 나보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뿐이 아니라 나도 그러죠. 저라고 완벽한 인간이냐고요. 그냥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만 봐도 막박 까진 놈이야.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생각이 하늘이래요. 생각이 하늘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김광일 사장님. 네? 생각이 하늘이다. 생각이 하는 일이라고요? 생각이 하늘이다. 내가 지금 귀가 잘못됐나 잘 안 들려. 자, 마인드, 언어, 행동의 변화라는 게 필요한데 내 네. 생각이 하늘이라고요. 예. 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바라보는 거죠. 네. 네. 내가 하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내가 무엇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 거예요. 서현수 리더님. 이거에 동의하나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내가 된다 그러면은요, 돼요. 돼요. 속도나 크기만 다를 뿐인 거야. 그 속도의 크기와 시간은, 속도와 시간은, 아니, 속도와 크기는 다른 요인이 결정을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예요. 시간, 금전, 공간. 이게 정리정돈이에요. 여기 하나 더 끼야 돼요. 하나 더 낀다 그러면 뭐가 낄까요? 시간과 금전과 공간의 정리정돈 이외에 하나 더 낀다 그러면 뭐가 낄까요? 이해하는 사람님 뭐가 낄까요? 여기?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쪽 보고 있었어요. 시간 밥을. 정리, 공간 정리, 금전 정리. 이거 이외에 하나가 더 낀다 그러면 뭐가 낄까요? 가령 시간 정리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 중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불필요한 내가 버리는 시간. 그리고 네. 내가 쓰고 있는 돈 중에서도요. 불필요하게 버리는 돈들이 있어요. 또 내가 움직이는 공간에서도요.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어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서는 무엇인가를 이뤄낸다는 거는요. 욕심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버린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실적은 맞나? 습관. 맞잖아요. 인맥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만남. 네. 인맥이 정리가 돼야 돼. 제가 나탈리아. 마이크 껐어요, 제가 나탈리아. 네, 안녕하세요. 사연숙 시장님 마이크 다시 키시고 제가 나탈리아 마이크 꺼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꺼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첫인상의 중요성이 있어요. 첫인상. 아까 얘기했었죠. 미소 인사 얘기했었어요. 인사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지 않아.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서현수 리더님. 네. 본인한테 그 습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지. 지금 내 처음 얘기했지. 서현수 리더님이 인사할 때 고개가 약간 옆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요. 그거 알아요? 서현수 리더가 입이 이렇게 살짝 이런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경을 올리는, 코를 올리는 습관이 있다고 했죠. 이것 마냥 고개가 살짝 옆으로 가는 인사를 해요. 이게 잘못하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야. 그것 마냥 저 전보여사님 여기 막 주름 가는 거 지금 다 잡히셨잖아요. 왜냐면 이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복장에서도 그렇고 그게 뭘 좌우하냐면요. 첫 인상을 좌우해요. 어떠한 가게를 갔을 때 문 앞에가 들어오면은요. 그 가게가 좋아 보이더냐고. 특히 먹으러 갔는데 그런다. 그 가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 같으면.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그런 거 서비스가 나오겠냐고. 문 앞에가 쓰레기가 있고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똑같아 첫인상도. 제가 우리 집에 현관 거기를 계속 치우는 게 신발조차도 줄 잡아 놓는 게 옆으로 치워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문 열고 첫 번째야 거기가.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첫인상, 미소, 인사, 복장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말투요. 오늘 이 여사님 울 뻔했죠? 네. 이게 저도 제가 이 지시형 말투가 있어요. 지시형 말투에다가 눈이 이 난시라고. 그러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그리고 피곤하면 난시가 더 심해져요, 난시는 원래. 그러니까 이 안경을 써도 힘이 들어가요. 자, 힘이 들어가는 제 눈에 잘생겼지만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는 제 눈에다가 다시 말투가 지시형 말투라고요. 어떻게 느낄까? 재수 없어요. 우압? 그렇죠. 재수 없어요. 원래 잘생긴 재수 없어. 우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긍정으로 바꿀 거냐예요. 생각 안 된다가 된다 쪽으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불필요한데 뺏기는 거, 인간적으로 뺏기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그리고 내가 첫인상에서 뺏기는 거. 진짜로 우리가 목 늘어나서 찢어진 셔츠를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뭘로 보이냐고. 거지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네.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말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하나 왜 바꿔야 되냐고. 불편하게. 그 나를 위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네. 왜? 아메이가 뭐라고? 제가 이게 싸구려 갖고 값어치 없게 보이면 아메이 자체도 값어치 없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뭐라고 그게 중요하냐고요. 아메이가 뭐 중요해? 아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아메이를 기본 베이스로 제가 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를 아메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메이 없어도 살잖아 우리. 그죠? 남편 잘 모르고 있고 저 전문사님 일 잘하고 있고 김광희 사장님 연금 잘 들어오고 있고 아메이 없어도 잘 살아 다. 근데 왜 아메이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그런 걸 바꿔야 되냐고요. 내 꿈과 목표가 있어서. 네, 내가 원하는 걸 이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돼지 마냥 살 건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왜 나온 건데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돼지 마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부정부야 파먹어서 할 건지 아니면 나가서 나날 다닐 건지 나라를 결정을 했잖아. 그래서 아메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불편하다니까 이제 바꾸는 게 날 바꾸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면 인간 아니라고요. 조금씩 바꿔가는 거. 그 조금씩 바꿔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홈미팅에서 제 말이 길게 안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시고 그 얘기가 많아질수록 제가 얘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안에 끝내려고.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제가 그걸 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몇 가지를 해놔요. 두 가지를 오늘 얘기했어요. 두 가지.